안녕하세요. 교육의 진심인 아빠 오너드림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자녀 영어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, 제 영상 그래도 보시는 분들 중에 자녀의 조기 유학, 그리고 유학, 그리고 영어 이런 거에 관심이 그래도 많으신 분들이 많으세요.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제 직업 중에 하나가 영어 강사이기도 하고, 그러면 아이들에게 우리 독해라고 하잖아요. 독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? 대부분 한국 부모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독해하면 말 그대로 독해라는 건 읽고 이해하는 겁니다. 영어로는 reading comprehension이라고 하죠. 읽고 이해하는 겁니다. 근데 여러분 독해를 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? 읽고 해석을 합니다. 대부분의 한국 부모님들은 다 읽고 해석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아이들조차도, 요즘 아이들조차도 대부분 독해라고 하면 읽고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한국식 영어 교육에 너무 젖어들어서 한국에서는 그 독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독해가 곡해가 됐습니다. 독해가 잘못 이해되고 있는 거죠. 여러분, 영어에 있어서 말하기, 쓰기, 읽기, 듣기 다 중요합니다. 그렇지만 공부하는 학생한테는 리딩이 정말 베이스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.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. 아무리 교육체계가 바뀌었다고 해도 공부하는 학생은 책을 많이 봐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. 꼭 책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많이 읽고 해야지 되는 겁니다. 특히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리딩이 빠질 수가 없는 겁니다. 리딩하지 않고 어떻게, 물론 오디오북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리딩이 베이스가 돼야 됩니다. 근데 그 한국 영어 교육에서 맨날 그 입시적으로 문법하고 읽고 해석하고 이런 게 강조되다 보니까 부모님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이게 독해라는 거 하면 그냥 시험 영어, 입시 영어, 수능, 수능 독해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. 실제로 유학 생활을 하건 해외에서 취업을 하건 적어도 또 말레이시아에서 국제학교를 다니던 리딩이 베이스가 안 되면 공부하기가 힘듭니다, 여러분. 그러면 리딩을 어떻게 해야 되냐? 여러분, 읽고 해석합니까? 아닙니다. 리딩이란 건 뭐예요? 읽고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그냥 제 바로 개인적인 얘기를 해드리면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ABCD를 배운, 중학교 1학년 때 알파벳을 배운 세대입니다. 근데 저조차도 리딩을 직업적으로도, 제가 영어 강사이기 때문에 리딩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요. 저는 또 다른 직업이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입니다. 그래서 제 직업적으로도 많은 케이스 스터디를 읽어야 되고, 그리고 심지어는 캐나다 이민법, 그리고 이런 캐나다 이민 관련한 그런 법조항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례들을 읽어야 됩니다. 많이 읽어야 돼요. 그러면은 제가 읽을 때 여러분, 저는 말씀드렸지만 해석하지 않습니다. 해석을 왜 합니까? 영어로 읽고 영어로 이해하는 거예요. 한국말로 바꾸지 않습니다. 저는 리딩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. 이걸 어떻게 한국말로 제가 읽으면서 다 해석합니까? 그래야 될 필요도 없는 거고요. 제가 누구한테 그걸 설명해야 될 일이 없잖아요. 그냥 제가 읽고 제가 이해하는 거잖아요. 그러면 아이들이 무조건, 아이들도 영어 읽고 영어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? 한국 아이라도 만약에 미국에서 살거나 캐나다에서 살거나 거기서 학교를 다니거나 한국말보다 영어가 더 편한 아이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. 그렇지만 저는 지금 한국에 기본적으로 한국말을 모국어로 가지고 있고, 한국에서 공부한 학생이 아무리 말레이시아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 학생이 영어를 읽고 영어로 바로바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학생은 영어 베이스가 굉장히 튼튼한 거죠. 정말 그 정도 되면 영어가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. 영어를 읽고 영어로 이해하는 친구라면 그 친구는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거죠.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게 안 된다는 게 문제고,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? 그럼 영어 읽을 때 모르는 단어가 나오잖아요. 그럼 모르는 단어도 영어로 이해하냐? 어떻게 영어로 이해할까요? 내가 그 단어를 모르고 그 표현을 모르는데 그 문장을 이해를 못했는데 우리말로도 이해를 못한 걸 내가 어떻게 영어로 이해하냐고요.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. 그러면 어떤 분들은 여기서 그럼 영영사전을 보면 돼요. 영영사전을 본다고 쳐요. 어떤 표현을 내가 모르고 어떤 의미를 몰라서, 어떤 단어의 의미를 몰라서 영영사전을 찾았다고 해보자고요. 그러면 영영사전은 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 또 그거는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? 영영사전이라고 다 쉬운 단어만 나와 있을 것 같습니까? 단어 설명에? 그렇지 않거든요. 영영사전을 보는 것조차도 뭡니까? 어느 정도의 영어 베이스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.
아무런 영어 베이스가 없이 뭐 영어로 이해하고 영영사전으로 내가 이해 못하는 부분을 또 영어로 이해하고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현재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라고요. 그럼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? 아주 간단합니다, 여러분. 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중학교 1학년으로 생각하자고요. 중학교 1학년 영어에 내가 어휘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럼 중학교 1학년의 어휘력이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책을 봤을 때 이 책이 북이라는 건 알잖아요. 그쵸? 그리고 내가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사물을 봤을 때 이게 펜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.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단어는 굳이 책이면 책을 북이지 책으로 우리말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. 마찬가지입니다. 펜은 뭐 우리말로도 펜이지만 어쨌든 내가 알고 있는 단어 예를 들어서 문이라는 거는 여러분 우리 그냥 집안의 문 열다 닫다 할 때 문은 도어잖아요. 도어를 굳이 문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. 내가 앉아있는 의자가 체어라는 걸 내가 안다면 그냥 체어는 체어인 겁니다. 그때부터. 즉 이렇게 내가 아는 단어들부터 우리말로 바꾸지 않는 연습을 계속하는 겁니다. 만약에 휴대폰이 있다? 그러면 이거 셀폰이잖아요. 셀폰. 아니면 뭐 모바일폰. 그걸 그냥 우리말로 해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. 그냥 모바일폰 하면 모바일폰이고 셀폰 하면 셀폰이 되는 겁니다. 발음은 좀 달라질 수 있겠죠. 뭐 발음은. 우리 지금 제가 카메라로 영상을 찍고 있잖아요. 카메라. 그러면 뭐 카메라는 한국말이고 외래어지만 한국말이고 영어로는 캐머라 아닙니까? 캐머라. 그러면 자꾸만 내가 그냥 우리말로 바꾸지 않는 거예요. 내가 아는 단어들을. 그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는 어떤 단어를 몰랐을 때 뭡니까? 그거를 우리말로 먼저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. 어느 정도 뭐 중학교 1학년, 고등학교 1학년이라면 뭐 영어의 베이스가 좋으면 영영사전으로 바로 이해해서 영어로 이해하면 그게 가장 좋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런 베이스를 못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. 한국식으로만 영어 교육을 받았던 친구들은 그런 베이스가 안 갖춰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. 현실적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. 그냥 대부분의 아이들이 적용할 수 있는 방법. 그냥 말씀드렸듯이 내가 어떤 단어를 몰랐을 때 그 단어를 먼저 우리말 뜻으로 한 번, 두 번 정도는 이해해 주는 겁니다. 그 다음에 뭡니까? 그 단어를 다음에 만났을 때 그냥 영어 단어로 받아들이는 겁니다.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? 내가 지금 아는 단어는 절대 우리말로 바꾸지 않기. 그게 첫 번째로 꼭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. 그럼 내가 자꾸만 아는 단어가 늘어날수록 뭡니까? 우리말로 바꿀 필요가 없는 겁니다. 소수의 단어는 모른다면 계속 그거는 그냥 우리말로 한두 번 의미를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. 그러면 내가 그걸 가져가게 되는 거잖아요.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뭡니까?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책은 book이고 자동차는 car, 머리는 뭐 hair, 우리 뭐 눈은 아시잖아요. 눈이 아니고 그냥 eye죠, eye. 두 개면 eyes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냥 내가 아는 단어부터 영어로 자꾸만 익숙해지는 겁니다. 그러다 보면 그게 늘어나잖아요. 그러면 문장을 읽었을 때 그냥 나중에 영어가 영어로 느껴지는 거예요. 물론 이제 그 중엔 어순도 필요하고 우리 여러분 뭐 the word order라고 하잖아요. 단어의 배치 순서, 스트럭처가 있는 거잖아요. 구조. 그런 것도 자연스럽게 영어 실력이 늘면서 같이 가져가야 되는 거죠. 뭐 단어만 안다고 솔직히 독해가 되는 건 아니죠, 여러분.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영어로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셔야 된다는 겁니다. 영어를 읽고 해석하는 게 아니고 영어는 영어로 이해하는 겁니다. 그래야지 나중에 내가 그거를 영어로 쓰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게 라이팅이 되는 거고요. 내가 그걸 말할 수 있으면 그게 스피킹이 되는 거고 내가 라이팅, 스피킹, 그리고 리딩이 된다는 건 뭡니까? 아무리 외국어지만 내가 그거를 다 소리낼 수 있다는 건 뭡니까? 들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. 뭐 미국 영어, 영국 영어, 호주 영어, 뭐 말레이시아, 맹글리시, 싱글리시 조금 발음들이 다양하긴 하지만 그래도 뭡니까? 내가 자꾸만 많이 들으면 귀가 열려서 결국은 그게 들리게 되는 겁니다. 그러면 네 가지 영역이 어떻게 보면 갖춰지는 겁니다. 당연히 노력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. 어떻게 그냥 한 번에 다 됩니까? 그러니까 영어 하는 게 힘드니까 그걸 부모님들이 아시니까 어릴 때 자꾸만 조기 유학으로 그냥 너는 그런 과정들을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들을 겪지 말고 너라도 영어
편하게 배워라.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레이시아 나오는 이유, 가장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 아닐까요? 주재원 분들을 제외한 조기 유학으로 말레이시아를 찾는 분들은 내가 느낀 그런 어려움을 너는 느끼지 말아다오. 그래서 나오시는 거잖아요. 하지만 적어도 이곳에 나온다고 해서, 아니면 지금 뭐 바로 캐나다로 간다고 해서 바로 영어가 되는 건 아닙니다. 모든 학생이 다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1, 2학년 자녀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.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들도 있고 중학생 자녀들도 있고 심지어 고등학생 자녀들도 있고 대학생 자녀들도 있는 거잖아요. 그럼 뭐 대학생이면 영어를 포기해야 됩니까? 그건 아니잖아요. 예, 지금 뭐 고등학생이면 영어를 포기해야 됩니까? 그건 아니잖아요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중학교 때 알파벳을 배운 세대지만 영어 4가지 영역에서 다 문제없이 제 직업을 수행하는데 문제없는 영어를 하고 있습니다, 여러분. 즉, 노력이 필요한 거지 불가능한 건 없다는 얘기입니다. 오늘은 좀 리딩의 중요성을 솔직히 강조하고 싶었어요. 그리고 포인트는 리딩은 영어로 읽고 영어로 이해하는 거다. 그거를 좀 강조하고 싶었는데 이런 주변부 얘기를 좀 더 좀 한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저는 또 다음번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